지금부턴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보여주실 시간이죠. 네, 수상한 공식 룰입니다. 변영인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공시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면서요.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신나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이 신풍제약은 1962년 6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199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완제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신풍제약은 관전 기능 개선제, 고혈압 복합제, 또 유착 방지제 등 제약 매출이 국내 92.7%, 또 해외에서는 7.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977억 원, 또 영업이익 78억 원, 순이익은 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2%, 또 영업이익은 40.2%, 순이익은 7.9% 각각 증가한 바 있는데요. 1919년도 대비 자산은 1,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6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는데요. 대표님, 네네. 이 신풍제약 연이어서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가 200만 주의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오히려 이 주가 하락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죠. 지금 이 신풍제약이 네. 최근에 이 대주주의 장내매도 한 200만 주를 시간에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 공시를 좀 했는데 네. 이 주가가 21만 4천 원, 작년 9월 21일 날 신고가 9월이요? 갱신한 이후에 지금 오늘도 일봉상인 이 저가 최근에 어떤 진바닥 부분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한 줄평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한 네. 6만 4천 원을 이 일봉상에 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6만 4천 원까지 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6만 오. 2,600원, 뭐 700원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네요. 추세상에선 지금 이 바닥을 하회하는 이 요인이 뭐냐? 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신풍제약은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후에 이 급등 요인에 따른 어떤 임상 결과가 유효성을 좀 갖지 못하고 그쵸. 있고 임상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어떤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임상 명확한 어떤 이상의 결론치가 도출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시판 허가 기대감이 조금은 퇴색된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일부 이 장내 매도와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이죠. 공매도 재개까지 이 삼중고의 악재가 좀 겹치면서 이 신풍제약이 사실 이 수급상에 뭐 딱히 큰 악재라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의 200만 주의 어떤 장내 처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게 그동안 어떤 주가 하락 부분을 저는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 한 9%, 마이너스 10%대 좀 하락 요인을 좀 갖고 오는 이유가 좀 뭐냐. 자, 제가 간단히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 뭘까요, 회사 대표님? 일단 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네. 2020년도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 1,977억,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78억, 그다음에 순이익 58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3배 가까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 종목의 어떤 이 특성에 걸맞게 어떤 실적적인 부분은 매출 4.2%, 영업이익이 40.2%, 네. 순이익 7.9%라는 뭐 그렇게 크게 큰 어떤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못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밸류,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어마어마한 이 상승 곡선만 좀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후에 물론 회사는 작년 9월이었죠. 그렇죠. 대규모 자사주를 고가에서 처분해서 논란 좀 됐는데 전 당시에 공시 분석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자사주 고가 처분이 결과론적으로 희석 요인이 될 수 있다. 주가의 희석 가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풍제약이 확보될 수 있는 2,100억 원이라는 이 실타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회사의 어떤 용도로 구체화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모멘텀과 한번 연관해 보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회사는 이 쟁여놨습니다. 현금을. 맞습니다. 자산이 1,000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차입금을 좀 상환하면서 부채가 600억 원 정도 감소하면서 600억 원이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자사주 팔아서 2,100억 들어오니까 빚도 갚고 회사의 현금성 유동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회사는 지금 임상 2상 결과에 대해서 올해 5월 아니면 6월에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답을 내겠다라는 맞습니다. 계획 발표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는 원인은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어떤 회사의 뚜렷한 어떤 목표 제시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최대 주주사인 송암사가 200만 주의 지분을 장내에서 시간의 거래로 이제 처분한 사실이 좀 밝혀지면서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원성이 소위 뭐 좀 자자하다. 그러네요. 지금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 밝힌 입장들도 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시죠. 최대 주주가 네. 지금 이 최대 주주가 그렇죠. 최대 주주가 지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두세 곳에 대한 지분 투자 좀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으로 마련한 2,100억 원으로 지금 중견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계획은 좀 밝혔고 그런데 지금 뭐 건강식품 신사업에도 뭐 뛰어들겠다라는 계획만 좀 발표했는데 형식적인 이 회사의 어떤 형식적인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뭐 무상증자라든가 그렇죠. 뭐 자사주를 신규 취득한다든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뚜렷한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죠. 계획만이 난무하고 또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 것. 그렇다면 대표님, 네네. 이런 뉴스들이 또 기보유자 분들께서는 주가 하락으로 아마 다소 힘들고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64,000원대 좀 일봉 차트 잠깐 네, 보겠습니다. 한번 주식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네.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가 한 요 구간이었어요. 한 2만 원대 주가가 단기에 작년 7월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서 1차 상승을 좀 이뤄냈고요. 이후에 차익 매물을 좀 실현했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21만 4천 원에 끊임없는 폭주 질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결론치가 도출되지 않고 이후에 임상 2상의 실험 돌입했다는 사실 전해지면서 작년 12월에 반등했지만 맞습니다. 주가가 대세적 조정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실은 셀트리온 이외에는 지금 출시되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셀트리온에서 출시한 이 파이프라인마저 지금 해외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GC 녹십자도 역시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시판이 지금 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그렇죠. 부진한 임상 상태죠. 단계에서도 지금 쉽게 결론 도출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였죠. 79,000원, 한 8만 원 정도 상단, 7만 5천 원 정도에서는 계속 유지가 됐던 이 주가가요. 바로 대주주의 이 200만 주 블록들 요 원인 때문에 이 추가 하락이 좀 일어난 겁니다. 최근 어떤 공매도 세력의 그러네요. 이 타겟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건데 이 부분을 솔직히 좀 논외로 할게요. 지금 뭐 급락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이 어떤 타겟이 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맞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게 바닥권 구간에서 쉽게 들어오는 매기 유입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공매 포지션을 좀 취했다가 숏 커버링이라는 그런 이슈에 봉착하게 된다면 큰 어떤 오히려 큰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풍제약 지금 64,000원 바닥권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좀 더 볼게요. 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살펴보죠. 네, 추세상으로는 네. 지금 54,000원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시그널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요 구간인데 자 다시 우리가 좀 지지한다면 65,000원, 64,000원을 좀 지지했어야 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64,000원 좀 지지하지 못한다면 탈피했네요. 54,000원까지 주가가 좀 단기간 좀 밀릴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향후에 지금 마련한 이 실탄으로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피라믹스 관련된 이슈로 급등했던 것이기 때문에 피라믹스에 관련된 이슈가 뭐 부각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사실상 이 추세 전환이 당분간 좀 힘들지 그럴 수 않을까라고 좀 있다. 예상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임상 2상 결과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임상 2상 결과에서 아주 좋은 유의성의 결과를 그렇죠. 확보한다면 회사는 조건부 허가 신청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요 이슈가 단기적인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봤을 땐 54,000원의 지지 여부를 보고 우리가
매수 공략하긴 좋은데 지금 저는 54,000원의 어떤 지지 여부까지가 좀 다소 좀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 아닌가. 자, 바로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관망이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로 인식해서 물타기 전략하는 구간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진정세는 사실 저는 조금 멈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적으로 공매도 세력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신풍제약 살펴봤는데요. 일단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관망. 네, 일단 부정적으로 보셨고 관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물론 공매도가 영향이 있지만 또 그렇게 타겟층은 아니기 때문에 기보유자들 분들께서도 물타기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하츠입니다. 하츠는 벽산그룹의 계열사로 주방기기 제조, 또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년 10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3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고요. 또 가정용 레인지 후드, 또 빌트인 기기 및 환기 시스템, 환기 청정기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해 안정적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하츠 2020년 개별 기준으로 매출 1,250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 또 순이익은 59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11.4%, 또 영업이익은 217.8%, 순이익은 152.4%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대표님, 근데 이 하츠가 1분기 잠적 실조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시 보겠습니다. 하츠인데요. 잠시만요. 네, 네. 하츠입니다. 바로 하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회사는 영업 실적, 잠정 공정고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잠깐 이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매출액이요. 지난 1분기에 동기 실적이 254억이었는데 올 1분기 3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2%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10억 4천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네. 영업이익이 올해는 39억 8,100만 원. 100만. 직전 대비 280.2%가 증가됐습니다.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9억 5천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올해 무려 33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56.8%의 증감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잠깐 보죠. 아까 우리 앵커님 집어주셨던 최근 매출액이 작년 2020년도 기준 매출 1,250억 매출. 그다음에 맞습니다. 영업이익 79억. 그다음에 순이익이 59억 했는데 올해 1분기만 갖고 바로 1분기에 33억 9천 했어요. 작년에 연간 실적이 59억이었는데 올해 39억이 벌써 1분기에만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올 상반기, 반기죠. 반기, 3분기 그다음에 1년간의 온기 실적이 내년 2월까지 어떤 전망을 우리가 호실적으로 좀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죠. 지금 이 하츠는요. 인테리어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과거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이 정책에 따른 어떤 확대,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 분양을 한다. 뭐 그런 어떤 수혜 여부.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 대선 행보가 좀 있죠. 그렇죠. 내년에 대선이 내년 4월에 대선이 좀 열리는데 관련해서 지금 인맥주 위주로 지금 시세가 좀 분출된다면 대선 테마주의 향후 후반부는 바로 정책 수혜입니다. 정책 수혜, 공약에 따른 정책 수혜 종목을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공공임대, 무상 임대주택에 대한 관련된 논의가 좀 있을 때마다 하츠가 동수혜 종목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아까 봤죠. 가정용 레인지 후드의 우리나라 이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아파트 가면 우리가 아까 레인지 후드라고 하죠. 이게 영문으로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많이 이제 써먹는 표현 후황이라고 하죠. 후황. 호황입니다. 후황 좀 열어라 하면 이렇게 뚜껑 열고 닫고 하는 이건데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제품이 그쵸. 하츠가 좀 많은 부분들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 그 점유율 외에 1위니까, 뭐 네.
인덕션이라든가 오. 가스레인지 부분에서도 이 하치 점유율이 끊임없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성장 요인이 맞습니다. 1분기에 좀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분기 이렇게 호재가 또 반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호실적까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한 타점 궁금해할 텐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대표님. 예, 일단 뭐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뭐 연중 최저점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이 시작됐던 모든 맞습니다. 종목이 대세적 어떤 이 급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논외로 하는 게 좀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봉상에 지금 기준화된 타점의 저점은 자 5,800원을 좀 보여지는데 네. 지금 5,800원에서 7,000원대 이 구간, 이 네. 박스권을 지속해서 다져왔던 이 하치가 실적적 요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무상임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맞습니다. 시세를 좀 냈는데 네. 자 시세가 끊긴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적 부각이 좀 됐다가 다시 조정이 있지만 지금 다시 2차 시그널 이후에 지금 다시 상승 곡선을 좀 노리는 그런 효과 좀 있는데 오늘은 소위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2.5%대 지금 하락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기라면 충분히 회사가 좀 견고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대목을 좀 보여지고 지금 일단 추세는 단기 일봉 13,350원 지난 2월 4일에 체결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주가는 요 구간이죠. 9,000원까지 좀 밀렸다가 이후에 다시 또? 주가 다시 네. 추세 그러네요. 반전하면서 10,000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7,0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주가가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주가의 보수적인 어떤 타점은요. 네. 요거 한번 지우죠. 자, 보겠습니다. 보수적 타점.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짚어주신다면요.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는 10,0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요 구간으로 봐야죠. 8,500원에서 10,000원 구간은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바로 그쵸. 이건데 8,500원에서 10,000원대 만약에 진입한다면 포트 비중은 15% 미만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실적 성장에 맞춰서 반기 또는 3분기 내년에 온기 실적까지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실적 호조에 따라서 급등시 전량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또 하츠 살펴봤는데요. 주택 공급 정책 수혜주, 또 정책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매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또 2분기에는 더 나은 실적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수 구간 타점은 8,500원에서 10,000원으로 네, 1차 매수 유효 기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역시나 포트 비중은 15% 미만으로 가져가시면서 또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P그룹입니다. MP그룹은 1990년 9월 설립된 여러분께서 익숙한 브랜드가 많을 텐데요. 대표 브랜드인 미스터 피자 그리고 수제 머핀 및 커피 전문점인 마노핀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이 MP그룹은요.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부분에서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해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P그룹은 1919년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 이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된 바가 있는데요. 거래소는 MP그룹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가 우려된다며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 거래 매매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모기업 MP그룹은 작년 2020년 12월 초 3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거래가 정지되었었는데요. 이 정우현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건으로 상장 적격 심사를 받은 후에 또 2018년 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또 기존 최대 주주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네, 이 선언을 하면서 상장 폐지가 유예되고 또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님, 네네. 이 MP그룹 또 3년 4개월 만에 거래가 다시 재개되었다가 또 올 2월에 거래가 또다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다시금 거래가 재개되었어요. 그렇죠.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일봉 차트, 월봉 맞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요 차트 구간이 한번 바로 보시죠. 미스터 피자의 전 최대 주주였던 정 회장 측의 어떤 배임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좀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됐던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약 3년 4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을 아,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거래 재개되자마자 올해 이제 2월이었죠. 2월에 다시금 영업 손실 5년 연속 기록으로 인해서 다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네. 주가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급락하는 다시 흐름 이제 일봉상 보여주다가, 보죠. 네, 일봉을 살펴보면요. 자, 지금 뭐 요 구간인데 거래 재개 작년 12월에 거래가 좀 재개됐는데 그쵸. 잠깐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확대해서 12월에 살펴보면 거래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는데 다시 네. 2월에 또 안 좋은 이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맞습니다. 5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 기록에 따라서 오늘 다시 재거래일 되었지만 네, 지금 마이너스 13.2% 맞습니다. 급락하는 지금 뭐 일봉상에도 그렇고 월봉상에도 지금 뭐 저점의 영역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바닥권의 신호일 것인가라는 이런 네. 궁금한 점들이 좀 그쵸. 많을 건데요. 지난 공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공시부터 살펴보면요. 그렇죠. MP그룹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회사는 3월 23일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최근 5, 4년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규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사가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영업이익을 못 내고 영업손실을 만약에 낸다면 1, 2, 3, 4, 4개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낸다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 예, 이거는 네. 코스닥 종목만 그렇습니다. 코스피 종목, 유가증권 시장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 네, 자, 코스닥만. 4개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일단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5년 연속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회사가 존속성이나 기업의 어떤 영속성, 계속성 관점에서 이 회사가 회상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맞습니다. MP그룹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었죠. 그렇죠. 이미 작년 12월에 거래가 좀 재개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나긴 시간 동안에 회사가 충분하게 회사의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소명했고 그렇죠. 회사의 나쁜 것들을 다 털어냈고 부실과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 부분부터 모두 다 개선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올해 2월에 사실 거래 정지된 사유는요.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규정 적용 때문에 이제 발생된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단 5년 연속의 영업 손실이 있었지만 회사의 다른 어떤 영속성, 계속성 관점에서는 그렇죠. 문제가 없었다라는 없었다. 판단으로 인해서 일단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자, 리스크는 체크 포인트. 항상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도 열심히 회사가 영업을 했는데 올해도 손실나면 우리 앵커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리스크가 또 이번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회사가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내는데 이 법인만 7년이고 8년이고 9년이고 계속 특혜를 준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필사직생의 어떤 이 각오로 이 회사는 임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이 타법인 주식 취득을 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23일 날 회사는요. 신규 사업의 어떤 시너지 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 대삼포크를 230억 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대전 지역의 이 돈 가공식품 1위 업체입니다. 총 자산은 926억에 24.8%에 해당되는 네. 230억 원 규모의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된 건데 인수한 거죠. 양수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 손익에 따른 어떤 이슈가 지속되어 오니까 회사는 맞습니다. 새로운 어떤 신규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시너지를 좀 창출하려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일단 지금 미스터 피자가 지금 피자의 어떤 프랜차이즈 매출이 지금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육류 유통 가공업체인 대삼포크를 좀 인수해서 지금 이게 연매출 기준으로 한 726억 원 정도의 신규 매출이 좀 들어온다. 760억 그렇죠. 원. 네. 그렇다면 지금 미스터 피자의 기존 매출과 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인식 매출의 기준으로 올해 1,000억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오. 이런 힌트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거래 재개가 됐죠. 다시 한번 내용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었는데 만기 전 취득한 MP그룹의 4회차, 5회차의 무기명식 이건부
사모담보부 전환사채를 재매각했습니다. 네. 20억짜리를 22억 원에 제3자한테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또 매각을 했는데 네. 오늘 주가 추이가 좀 다소 이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봉상 그다음에 월봉상에도 최저가의 영역인 928원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954원인 13.27%로 지금 네.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올랐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바닥권의 영역인가? 자,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진바닥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종목은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는 있다. 2021년도 필사 즉승의 각오로 회사는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1분기 매출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개선 효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반기에 대삼포크 인수에 따른 어떤 연결 매출액 시너지 또는 손익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저는 충분하게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은 신규 배소 같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MP그룹은 포트로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 좀 시켜서 바닥권 영역에서 추세 전환되는 시점에 한 번 더 종목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MP그룹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 굉장히 또 힘든 구간이지만 또 조심스럽게 1분기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유통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기 보유자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또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신규 매입은 또 조심스럽게 아니다라고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공시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리스크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실적과 수주 앞으로의 이런 사업 모멘트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 법칙들 함께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장이 마감될 것 같은데요. 최민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